자, 그러면 이제 교재 48페이지 부정성인데요. 요거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이거 공부했죠. 부동산의 속성, 본질 어떻게 암기했다? 공자비, 환자 5가지. 예, 그거 봤는데 오늘 지문 프린트 있죠. 지문 문제 요 한번 풀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문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총 지문이 17번까지인데요. 12번부터가 부동산의 속성 본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8회 때 나왔죠.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보일 거예요. 부동산의 위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할 것은 무엇이다? 용도. 8회 때 나왔고요. 13번.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동시에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은 미치겠죠. 미친다. 예를 들면 토지를 사는데 바위가 있어. 바위. 당연히 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미채굴되는 광물은 광업권의 목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 7회, 15, 16 많이 나왔잖아요. 14번 접근성이죠.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기준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격도 높아진다. 맞죠? 옵니다. 반드시 하면 틀리겠죠. 일반적으로 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15번 인근적의 단계는 성숙, 쇠, 천, 악이죠. 그래서 쇠택이, 천익이, 악학이죠. 성숙, 쇠, 천, 악이며 이 중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는 성장기. 가격 수준이 최고이면 성숙기 되시겠죠. 이렇게 출시되었다. 1회 때, 8회 때, 16회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공자, 위반자, 기출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봅니다. (48페이지에) 부정성. 자, 부정성은 우리가 기출표를 봤더니 부정성만 묻는 단독 문제가 무려 7번 나왔거든요. 단독 문제가 잘 나와요. 자, 부정성은 토지는 생산별 투입해서 땅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는 특성이 부정성인데 10개 지문이 있죠. 학교는 전체 중에서 핵심 내용들을 먼저 체크합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밑줄 하세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자, 생산비에다 화살표합니다. 페이지를 적어줘요. 생산비 화살표 655페이지 적어주고요. 여기서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3방식인데요. 3방식 하게 되면 가격 3면성 들어보셨죠?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 그럼 비용성이 바로 원가 방식, 원가법입니다.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서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비를 투입해서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은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이것도 중요해요. 3번. 밑줄 하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밑줄.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죠. 수직 동그라미. 수직인데 이것도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자, 페이지는요. 98. 98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공급입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파트를 가져온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10번 동그라미. 10번. 토지의 부정성은 물리적 토지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용도적 관점에서 인문적으로 공급을 증가 밑줄. 얘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경제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지만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해서 부정성 하게 되면 1번, 3번, 10번이 주된 포인트가 돼요. 생산비 법칙에 해당 안 돼. 물리적 토지 공급은 수직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가장 포인트는 역시 3번인데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래요. 이거 갖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부정성을. 그럼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2번 부정성 하면서 우측에 설명이 되게 많잖아요. 설명이 많은데 왼쪽에 여백이 많죠. 요 여백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간단한 그래프를 2개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가격 수량입니다. 가격 수량. 왼쪽은요 동산이죠. 일반 재화가 되고요. 오른쪽은 부동산 토지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일반 재화 동산의 경우는 우하향, 얘가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가 움직이고 공급이 우상향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움직이면서 양자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특히 토지는 똑같이 수요는 우하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수직, 3번에서 수직이래요. 수직이니까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공급이 수직이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이 아무리 상승하고 올라간다 치더라도 땅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한정이 돼야 돼요. 여기다가 강남을 집어넣으면 돼요. 강남의 땅값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강남의 땅의 양은 언제나 수직이다. 양은 이보다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양은 언제나 증가 못 시킨다. 수직입니다. 공급에서 문제가 생겨요. 부정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급의 수준과 기능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은 결정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을 누가 구합니까? 바로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활동을 통해서 이 전문가들이 별도로 부동산 가격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적에 다시 두 개를 비교하니까 동산은요, 이렇게 얼마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얘가 바로 생산비 법칙이 해당된다라고 볼래요. 생산비를 투입해서 얼마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는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해도 땅은 이 이상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프도 비교되시겠죠. 그럼 이제 공급이 수직이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하나씩 풀어서 보는 것이 이제 강의 노트는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 공급이 수직이다. 첫 번째.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첫 번째. 얘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이 네모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 괄호되어 있죠. 괄호. 괄호가 어떤 특성?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리적 공급 부족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공급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또 네모가 되어 있죠.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자 따로 오른쪽 여백에다가 얘를 이렇게 몇 가지 적어주시면 돼요.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 매립입니다.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다. 공급이 늘어났죠?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 택지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논밭을 개발해서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자.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짓겠죠.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지난주 공부했죠. 용도가 바뀌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지역이 택지지로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가 되고 두상공길의 용도가 바뀌는데 이렇게 해서 공급이 늘어났다. 바로 경제적 공급. 이 말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죠. 용도를 바꿔서 공급을 늘린 겁니다. 네 번째, 지배학적 이용입니다. 지배학적 이용입니다. 얘도 여러 번 출제되었어요. 자, 한 편씩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은 절대로 정감 못 시키잖아요. 정감 못 시키니까 여기다가 2층 건물을 짓지 말고 10층 빌딩을 지어버리자. 이만큼 공급이 늘어나죠. 지배학적이다.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시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뭐 부정성, 자연적 특성입니다. 얘는 증가 못 시켜도 결국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뭐지?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가로되어 있죠?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킨다. 그래서 언제나 뭐지? 토지가 부족하죠. 이꼴 토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더라. 희소성이 높은 재화가 됩니다. 그럼 이 땅이 부족하니까 언제나 땅값 올라가죠. 해서 집가고 다른 말로 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고 투기, 집가 상승 문제가 피해다니게 나타납니다.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부동산은요.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공익 개념이 강하다. 다른 말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제어가 돼요. 따라서 공익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공적 규제가 필요한데요.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자, 토지 공개념도 네모되어 있습니까? 괄호되어 있습니까? 괄호되어 있죠. 거기다가 토지 공개념을 적어주시면 되고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바로 부정성, 덕성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들죠. 토지의 공급 곡선을 네모되어 있죠? 수직으로 만든다. 수직으로 만든다. 공급이 수직이니까 자, 왼쪽과 비교하니까 이렇게 비교되겠네요. 한눈에 비교될 거예요. 일반 동사는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인다. 마치 엿장수 가위 모양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균형각이 결정되는데 토지는요. 가위가 똑 부러져 버리네. 고장난 가위. 그러니까 균형각은 저절로 결정이 안 돼요.
따라서 균형 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다. 가격이 결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부정성은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킨다. 공급이 수직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자.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증가시키게 되면요. 증가가 가능하다면, 자, 얘는 뭘 가리키지? 공급 곡선이 수직이 아니고 우상향. 따라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공급을 증가시킨다. 우상향 모양이 된다. 예, 여기까지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네모 경쟁돼 있죠. 네모 경쟁. 자, 이 네모가 뭐냐? 다시 봅니다.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오직 강남. 강남의 땅은 언제나 양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 강남은 비록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켜도 누구나 살려고 해요. 수요가 자꾸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 불패. 만약 강남이 거꾸로 수요가 감소해요. 감소하게 되면 강남 땅값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 계속 뭐 올라가더라. 결국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공급은 절대 못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이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입니다. 공급자 경쟁이 아니고 수요자 경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수요자 가격 이렇게도 불러요. 네 번째. 자, 지대를 발생한다. 지대가 이코노믹 렌트인데요. 줄여서 렌트라고 부를게요. 지대를 발생하더라. 다시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전체 네모 이만큼 전체 네모 공급이 수직이니까 네모가 전체가 나와요. 얘는 네모가 전체가 안 나와. 네. 그래서 이 전체 네모가 바로 얘를 지대라고 불러요. 이코노믹 렌트가 됩니다.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체가 지대가 돼. 당연하죠. 땅 가진 사람이 임대해 주니까 매달마다 따박따박 임대로 들어오죠. 이때 임대료 100% 전부가 뭐지? 일종의 불로소득이지. 가만히 앉아서 집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뭐 일종의 불로소득 성격인 지대를 100% 지대를 발생합니다. 공급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결국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을 말하니까 이것을 비롯한 것이 이 많은 게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공부 다 됐으니까 책은 그냥 눈에 들어올 겁니다.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자, 1번 생산비법 제가 설명을 드렸고 2번요. 2번. 부정성으로 토지가 부족하니까 첫 줄 끝에 토지는 희소성 밑줄. 희소성이 높아지게 되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두 번째 줄 집가상승 문제 밑줄. 집가상승 문제. 집가고죠. 집가 상승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253페이지 적어주고요. 253페이지. 여기서 뭐가 나오지? 집가고의 폐단이 나와요. 폐단. 참고로 253페이지 펴보실래요? 집가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집가고. 밑에 보니까 색칠 네모 나오잖아요. 집가고 폐단. 요거 읽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니까 집가구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읽어보면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찾아보고 갔을 때 체계가 확실히 잡히는 거예요. 체계가. 자, 계속해서 책을 봅니다. 원래 페이지. 동일 3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수직 설명을 드렸고, 4번요. 밑줄 하세요. 토지의 일반적인 지대를 발생 밑줄. 자, 지대 발생 설명드렸죠.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빗금친 지대를 발생하는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지대를 발생하고요. 6번 공급 제한으로 공급자 경쟁보다는 밑줄입니다. 수요자 경쟁 밑줄. 수요자 경쟁 설명드렸고, 또 6번 자, 공급이 수직이니까 6번처럼 수요 공급에 의한 밑줄 하세요. 균형가격 성립이 불가능 밑줄. 성립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또 밑줄입니다. 감정평가의 필요성 밑줄. 다 설명드렸습니다. 7번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 하세요. 집약적 이용 밑줄. 집약적 이용은 뭐라고 했죠? 공급을 늘리는 건데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공급이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성에서 비롯됩니다. 8번, 9번 묶어주고, 토지 부족 밑줄. 토지가 부족하죠. 공익 개념이 강해요. 따라서 9번처럼 토지 공개념 밑줄.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10번은 그 책 설명 다 드렸죠. 바로 경제적 공급을 가리킵니다. 결국 부정성 문제는 결국 공급의 수직이다. 이거 갖고 문제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부정성입니다. 자, 해서 지금까지 부동성과 부정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앞에 좀 넘어가요. 47페이지. 영속성. 자, 영속성은요.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소멸되지가 않죠. 한마디로 영구 무한하대요. 소멸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영속성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3번 동그라미. 3번. 밑줄 하세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물리적 감가상각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숫자. 662페이지 펴 보시면요. 안 펴도 괜찮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지?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 다음에 4번도 동그라미. 4번 밑줄 하세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밑줄. 5번도 동그라미. 장기 투자를 통해서 밑줄입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이득 밑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대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요. 자,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페이지가 38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속성 하게 되면 자주 나오는 게 몇 번? 3번, 4번, 5번. 얘가 집중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체크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1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한 줄 밑줄 하세요. 물리적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입 방식 중에서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밑줄. 무슨 근거?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얘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입 방식을 깊이 있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은 껐는데 따로 5월 달에 설명을,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법의 근거죠? 직접법이죠. 근데 우리 시험은요. 직접법과 다른 말을 싹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지? 직선법. 이러면 X 틀린 말이 되거든요.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 상세한 깊이 있는 내용들은요. 5월달 과정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2번요. 영속성 때문에 2번 부동산 활동에서는 장기적 배려 밑줄. 즉 장기 동그라미 장래가 중요합니다. 장래. 부동산은 자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보다 장래가 중요해요. 장기적 배려.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화살표. 예측의 원칙 적어주고요.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 용도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영속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3번처럼 자, 물리적 감가상각은 적용되지가 않고요. 4번요. 영속성으로 토지는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볼까요? 소유이익에다가 가격 적어주고요. 가격을 말이에요. 자, 이용이익은요. 임대료, 임료 적어주고요. 즉 영속성 때문에 가격과 임료로 구분됩니다. 가격은요. 소유권의 대가니까 전기간. 얘는 바로 전기간이죠. 전기간. 이용이익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얘는 주로 1년, 2년 그래서 주로 단기간입니다. 이렇게 시간 개념, 기간 개념은 모두가 무엇 때문에 영속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은 특히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특히 임대차, 임료, 임대차가 발달되겠죠. 그래서 한 줄 내려가서 자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 밑줄.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5번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소득 이득에다가 적어줄래요? 사용 수익 적어주고 사용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은 소득 이득이 되고요. 자본 이득은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은 자본 이득인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 적었죠? 383페이지죠. 이제 이거 펴봅니다. 383페이지. 자, 폈습니까? 피니까 이게 안 나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안 나와. 근데 목차가 큰 목차, 네모 3번 현금수지 있죠? 바로 1번 영업수지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겁니다. 영업수지. 그래서 소득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얘는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러면 몇 장 넘겨봅니다. 자, 2장 넘기니까 387페이지입니까? 바로 2번 지분 복귀 있죠? 여기다가 자본이득 적어주고요. 자본이득은요. 지분 복귀입니다. 처분할 때. 그래서 결국 투자에서 영업수지 계산과 지분 복귀 흐름은 워낙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간의 영속성 때문이고 영속성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을 시킨대요. 다시 교재 원래 페이지 봅니다. 47페이지죠. 자, 6번, 7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7번밖에 없죠. 밑에다가 8번 적어줘요. 8번. 자, 8번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8번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유용성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유용성이 영속적입니다. 8번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그러면 이제 유용성 화살표 페이지를 적어줘요. 유용성. 유용성은요.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유용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들이 전부 다 당겨와서 여기서 앞 페이지에서 전부 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속성 하게 되면 최소한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되어서 학교는 앞부분에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체계를 세우는데 훨씬 더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용성이 나왔으니까 유용성에 대한 설명은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유용성이 따로 메모에 필기되어 있죠. 유용성입니다. 자, 유용성을 봅니다. 유용성. 자, 유용성은 일반 경제에서는 똑같은 말로 이것을 효용 이렇게 불러요. 효용, 유용성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어떤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의 정도, 만족감을 가리키죠. 만족의 정도. 만족감입니다. 효용 가치가 크다. 유용성이 높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론에서 유용성 하게 되면 첫 번째 쾌적성입니다. 필기되어 있죠. 다음에 수익성, 다음에 생산성 세 가지 합입니다. 그래서 유용성 하게 되면 쾌적성과 수익성과 생산성을 가리켜서 유용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들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을 중시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을 중시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을 중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혹시 네모 안 되어 있어요? 네모의 기준이다. 이 네모가 뭐냐?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의 기준이 돼요. 자, 입지 선정은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입지를 할 적에는 뭐지? 이때 기준이 유용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은요. 쾌적성이 높은 곳에, 상업용은 수익성이 높은 곳에, 공업용은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입지를 해야 됩니다. 유용성이 높은 곳에 입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용성은 감정평가에서 가격 발생 요인의 하나가 돼요. 가격 발생 요인의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네모가 3개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입문과정에서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유상요 3가지입니다. 유상요 3가지다. 유상요. 첫 번째가 유용성입니다. 두 번째가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수요가 돼요. 그래서 줄여서 유상유 3가지가 세 가지의 상호 결합해서 부동산 가격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유용성은 바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제 유상유 얘가 나중에 페이지 적었잖아요. 609페이지에서 유상유 설명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 특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용성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수적입니다. 영속성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부부 연계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개별성 넘어가죠. 개별성. 자, 개별성을 보게 되면 48페이지 괄호 4번입니다. 개별성. 개별성은요. 이 세상에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특성이죠. 같은 토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개별성 특성 때문에 항목이 11번까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2번 동그라미. 부동산 평가에서 밑줄 하세요.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밑줄.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무엇 때문에? 개별성입니다. 그러면 표준지 화살표 페이지를 적으세요. 737페이지 책 맨 뒤쪽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표준지를 공부합니다.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개별성으로 인해서 미션입니다.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안 된대요. 얘도 자주 나오고. 또 6번 동그라미 6번. 6번. 감정평가에서 맨 끝에 보시면 개별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밑줄.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성만 나왔다면 적어도 2번, 3번, 6번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체크해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개별성으로 똑같은 땅이 없기 때문에 2번처럼 감정평가에서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표준지에다가 적어줄래요? 표준지. 표준지에다가 화살표. 얘가 대표성 적어주고요. 대표성.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가 표준지입니다. 따라서 개별성 특성 때문에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땅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이 안 된대요. 자, 일물일가 법칙 볼까요? 이렇게. 자, 물, 일가 법칙이 돼요. 한문 보고 해석되겠죠? 어떤 물건? 자, 이때 유의할 점은요. 이 일자를 하나의 물건은 하나에 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때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바로 같을 동자.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입니다. 동일한 물건, 동일한 가격의 성립이 어렵다. 개별성 때문에. 편의점 가면요. 똑같은 콜라, 똑같은 박하수, 전부 다 동일하잖아요. 가격도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일물일가인데요.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일물가 법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6번요. 감정평가에서 개별을 분석해서 가격을 구체화, 개별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자, 개별 분석은 페이지를 안 적었죠. 페이지 안 적었죠. 화살표 적어줍니다. 624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개별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개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제목 그대로 개별성 특성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요거.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건 뭐 때문에? 부동성.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입니다. 자, 11번까지인데요. 따로 동남에 12번 적어줄래요? 12번. 자, 12번은 이렇게 적어줘요. 12번.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은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그리고 비조직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특성 때문에 결론 비가 된대. 비. 부동산 시장 특성은 비가 된다. 뭐 때문에? 개별성. 따라서 개별성 특성 때문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고요. 표준화가 어렵고
그리고 시장이 조직화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개별성 특성 때문에 시장은 BBB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12번에다가 또 BBB 적었잖아요. 적었다면 여기다 또 페이지를 따로 화살표 페이지를 적어줍니다. 페이지에. 페이지는요. 161페이지에서 부동산 시장은 BBB가 나온대. 그래서 시장이 BBB가 된다. 161페이지가 되고요. 여기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된다. 바로 개별성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성 마치겠고요. 이어서 괄호 5번 인접성. 인접성. 자, 인접성은 칠판 보니까 요 그림이죠. 대상 토지는 빗금친 거 절대로 못 움직인다. 부동성인데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인접성. 예. 항상 인접성만 나왔다면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 한 19라 한 묶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접성 때문에 뭐가 되겠지? 지역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 인접성 때문에 시장이 바로 국지적 시장 부시장이 되기도 하고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을 시킨대. 그러면 이제 같이 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볼까요? 인접성은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동화면 1번 인접해 있으니까 경계 문제 밑줄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인접했기 때문에 밑줄 하세요.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 밑줄 서로 어울리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협동적 앞에다가 개별적 X 적어주고요. 개별적 이용이 필요하다 X 틀린 말입니다. 자 다시 이 그림 봅니다. 자 천호역이잖아요. 무슨 골목? 먹자 골목. 무슨 식당? 쭈꾸미 식당. 내가 뭐죠? 전부 다 어울리잖아. 협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 땅은 내 땅이니까 요 땅 여기다가 내가 그럴싸하게 서점을 차려야지. 쫄딱 망합니다. 이렇게 개별적 이용은 틀린다. 먹자 골목은 식당을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개별적 이용이 아니라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대요. 3번 인접성 때문에 두 번째 줄 3번 두 번째 줄 외부 효과를 발생 밑줄 칠판에 적어드렸고 또 5번 인접성 때문에 끝에 보니까 지역분석을 필요 밑줄 지역분석이 필요합니다. 4번 올라가서 인접성 때문에 개발에 따른 밑줄입니다. 개발 이익은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논리 밑줄. 자, 인접성하게 되면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지역이 있는데 만약 이 지역이 크게 공공사업으로 개발된다면 인접한 땅은 땅값 많이 오르죠. 대박 났잖아요. 뭐 때문에? 인접했기 때문에. 얘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너 크게 먹었지. 그래서 정상지가를 초과하는 부분들은 개발이 그대로입니다. 뭐 때문에? 인접했으니까. 인접성 때문에 개발이 환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색칠네모, 애드, 기타 특성은요. 적재성, 2번 가경성, 배양성, 지료성, X 볼 필요가 없죠? 버리시고요. 자, 지금까지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부부연계, 인접성까지를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고요. 지문 풀고 쉬겠습니다. 지문 봅니다. 자, 1번 지문.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으로 인해서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된다. 이 단어가 들어오죠. 국지화. 부동산 시장을 투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투상시장 맞는 말이죠. 부동성으로 인하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근거가 된다. 틀렸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죠. 개별 분석을 빼야 됩니다. 따라서 X 11에 32에 출제되었고요. 지문 2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것은 무슨 특성? 당연히 부동성이죠. 부동성. 소유함으로 생기는 자본 이득과 이용으로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자본 이득과 운용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영속성 되겠습니다. 17에 27이 나왔고요. 3번. 자, 괄호는 활동을 국지화시킨다 뭐지?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 지역적으로 특화된다. 지역성이잖아요. 두 번째, 괄호는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된다. 임대차성이 발달이 되면 당연히 시간 개념 영속성이고요. 세 번째, 괄호는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이런 아직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 공부할 용도의 다양성이죠.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유형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하게 되면 최유형의 근거를 제시하고요. 네 번째,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바로 개별성이죠. 개별성. 22에 32에 나왔고요. 4번은 엄청 많네요. 괄호 10회, 13, 17, 21, 23.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가 없다. 생산비 법칙에 해당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부정성으로 토지에 대한 가격 탈락은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완전 비탄력이 바로 공급곡수는 수직을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5번. 토지는 부정성으로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자, 요 나왔죠? 그래프. 부정성 때문에 100% 이렇게 지대를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지대를 발생하고. 또 이용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부정성, 집안 볼 거예요.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적 공급이 아니고요. 그래서 용도적 틀렸고 물리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X. 28회 때 나왔고요. 6번도 많이 나왔죠. 26회, 30회, 31회. 활동을 장기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 동그라미. 장기 장래는 무조건 뭐지? 영속성. 또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영속성이죠. 7번. 부동산의 고가성. 몇 억씩 하죠. 고가성은 비싼 만큼 시장에 진입과 출입이 어렵다. 맞습니다. 부정성은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아니죠. 집약적 이용을 만들잖아요. 조방적 틀렸고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조방적 틀렸습니다. X. 8번. 자연적 특성 중에서 인접성 또는 연결성 같은 말이죠. 인접성으로 인해서 소유와 관련되어 경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맞죠? 인접성으로 인하여 외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부성은 외부 효과가 맞는 말이잖아요. 인접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해당한다. 틀렸지? 생산비 법칙이 해당 안 되는 것은 인접성이 아니고 부정성. 부정성이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틀렸습니다. X. 9번요. A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 말은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시범 보게 되잖아요. 자,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다. 정의 외부요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자연적 특성 중에서는 바로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동네가 좋아졌다. 정의 외부 효과예요. 다음에 괄호의 인문적 특성은요. 얘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인문적 특성은 용병과 들어보셨죠?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용병가, 위치의 가변성이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바로 괄호는 뭐냐?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동네가 좋아졌다.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자, 인문적 특성은 어떤 특성 때문에?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위치의 가변성. 10번. 개별성으로 인하여 외부가 발생한다. 외부가는 뭐죠? 저번 보시면 외부효과. 부동성하고 인접성이지. 한 개만
지적하면 부동성이 더 앞선 답이 되고요.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하나만 줄이면 부동성이 되겠고요. X입니다. 11번 토지의 체유 사용을 도모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항상 체유 사용에 근거하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체유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문 연습했고요. 10분 쉬었다가요, 이어서 인문적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